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정찬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인에서 신장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르신들이 좀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장, 흔히 콩팥이라고 말하죠. 신장이란 장기는 어떤 장기인가요? 라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따져보면은 저는 환자들 외래 오면은 요 콩팥은 저희 양쪽 옆구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콩팥 장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콩팥 양쪽은 다 정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시스템이란 우리 몸에서도 마치 이제 물도 이제 수돗물을 해서 이제 요 정수해서 우리가 잘 마실 수 있게 이런 정수 시스템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혈액에서 다 이제 대사나 이제 노폐물들을 다 요 콩팥에서 다 걸러내서 이제 꼭 우리 몸에서 또 다시 보존이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또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설을 해내야 되는 그런 노폐물들을 배설해내는 장기가 바로 저희 신장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상 콩팥의 주요 기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변으로 이런 혈액에서 대사되는 그런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또 생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걸 어떻게든 잘 배설을 해내야 되겠죠? 만약에 몸에 너무 축적이 돼 있으면은 또 몸이 너무 붓고 만약에 또 너무 여름에 좀 탈수가 됐다.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다 하면은 우리 몸에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이걸 좀 최대한 잘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소변으로 많이 안 빼내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콩팥이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수분 양의 조절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전해질이라고 그거의 전해질 조절을 잘 해주는 장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또 혈압 유지라든지 빨간 피가 조금 빈혈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이제 혈색이 도는지 그런 거를 또 담당하는 장기가 또 콩팥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칼슘이랑 인대사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 콩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좀 따져봤는데 이제 요 콩팥이 기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으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증상들은 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입맛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피곤한다든지 등의 요독 증상이라고 요독 증상은 우리 몸에 이런 노폐물들이 너무 배설이 안 돼서 우리 몸에서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우리 몸에 요독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피로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갑자기 너무 붓게 됩니다. 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심장이랑 다른 장기들에 부담을 줘서 원래 심장은 이제 규칙적으로 요 심장 박동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정맥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뛴다든지 그리고 그 말고도 혈관이 갑자기 뼈처럼 딱딱해진다든지 혈관 석회화 그리고 아까 제가 콩팥이 또 혈색을 만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콩팥이 기능을 잃게 되면은 그런 이제 신성 빈혈이라고 갑자기 몸에 있는 혈색이 안 돌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콩팥이랑 콩팥 병이 있는 환자들은 또 콩팥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정상인과 만성 콩팥병 있는 환자들의 콩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CT 상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영상 검사에서도 보이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정상 콩팥은 제가 외래 오는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정상 콩팥은 그냥 마치 갓 태어난 표면이 이제 매끈하고 크기도 정상이고 그런 콩팥처럼 보이진 반면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신장 크기도 쪼그라들고 마치 요 표면이 이제 주름진 것처럼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이제 소실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콩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이런 이제 딱 모양새 보고도 딱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조금 건강한 피부는 이렇게 매끈하고 주름도 안 잡혔지만
이제 기능이 조금 부전이 있는 그런 콩팥은 이렇게 주름도 지고 크기도 줄어들고 그렇게 형태학적으로도 모양새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콩팥이 나빠지면은 증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딱 간략하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체내 3대 침묵의 장기라고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간이 있겠고 췌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이 있습니다.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기능을 한 80%까지 잃어도 간은 아무런 증상을 내지 않다가 그 남은 20%의 남은 기능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갑자기 간 부전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증상을 내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이미 종양이 너무 췌장 쪽에 혹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도 콩팥 기능이 한 80% 정도까지 소실이 되어야만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콩팥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간, 췌장이라든지 신장은 열심히 콩팥 기능을 잃어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진짜 남아있는 기능마저 잃었을 때는 이제 대부분 회복도 어렵고 증상도 이제 그때는 조금 어르신들께서 조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콩팥이 증상을 잃었을 때 어떤 증상들을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콩팥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기력 저하, 식욕 부진, 피로감 등의 요독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으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증상들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변에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거품이 정상인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비정상적으로 좀 거품이 조금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다리 쪽 눌렀을 때 이렇게 원래 이제 부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눌렀을 때 바로 피부가 올라오는데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딱 자국이 딱 생긴 게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함요부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독 증상 때문에 갑자기 식욕 부진이 좀 급격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늦은 신호고 저는 외래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고는 보통은 콩팥 기능은 조금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잃게 되면은 신장 이식을 받든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다 요 신장 기능을 최대한 잘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콩팥병을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꼭 환자분들한테 열심히 외래에서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신장 이식은 가족한테서 받으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수술 일정이 잡히지만 만약에 나라에다 대기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저는 평균 1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투석을 받게 되면 대부분 요 혈액 투석실 가서 이렇게 투석을 받게 되는데요.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래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투석을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검사해야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콩팥병은 기능이 떨어지게 돼도 증상이 없고 기능이 한 20% 미만일 때에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요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만으로도 내 콩팥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한국 노인에서 신장병이 흔한 이유는 저는 너무 많은 이유들 설명하는 것보다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고혈압, 2번은 당뇨병, 그리고 3번째는 약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은 일단 혈압이 높으면은 요 몸에 이제 자꾸 돌아다니는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저는 외래에서 어르신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혈압이 높으면은 콩팥이 그냥 얻어맞는다. 압력이 너무 세서 그냥 얻어맞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배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관의 수압이 너무 높으면은 파이프가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가 터지겠죠. 콩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콩팥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이제 콩팥 혈관이 망가지면은 콩팥의 기능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신장이 또 혈압 조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압 조절도 보다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을 계속 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혈관은 망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 조절은 더 안 되고, 또 더 혈압이 올라서 또 콩팥 혈관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이제 진료를 잘 받고 혈압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단은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그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혈압 상태가 괜찮은지 그거를 이제 집에서 혈압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이제 위액 혈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수축기 혈압, 위액 혈압이 14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혈압을 관리받는 것을 저는 외래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당뇨병 관리인데, 사실 콩팥병의 제1번, 전 세계적으로 1번 요인이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당뇨병은 콩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콩팥은 아까 제가 정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정수 시스템, 그리고 요 필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내 몸에서 필요한 거는 보존을 하고, 그 배설을 해내야 되는 그런 노폐물들은 적절히 배설을 해내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필터라는 건데, 이 혈당이 높게 되면은 이 신장 필터 그물망이라는 게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이제 고기 잡을 때 요 그물망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그물망이 촘촘해야지 이게 뭐 고기들이 안 빠져나가겠죠. 이게 혈당이 높으면은 이런 고기들이 아무리 그물망으로 잡아도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이 높으면 신장 필터가 이제 계속 손상이 돼서 콩팥 기능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콩팥 관리를 위해서 혈당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째 요인이 약이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약이 다 콩팥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흔히 잘 복용하는 약들 중에서 꼭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소염 진통제랑 종합 감기약이 있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이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콩팥에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진통제로 조금 변경 투약하도록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콩팥에 조금 해로울 수가 있는 뭐 한약이라든지 각종 추출물, 염소즙, 양파즙도 콩팥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특히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콩팥은 또 식물에 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냐면, 이제 콩팥은 식물도 마치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줘도 안 좋습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콩팥도 이제 우리가 콩팥으로 물 줄 때는 그냥 마시는 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붓고 너무 콩팥에도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조금 제 외래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여름에 조금 땀 많이 날 때나 설사, 감기 때 특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이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콩팥 건강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수칙 4가지를 마치고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천 포인트 1번. 충분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의사들끼리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요 1.5에서 2리터가 얼마인지 양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트에서 파는 큰 페트병 1개 정도를 뭐 조금 덜 드셔도 되고, 그걸 다 드실 수 있으면 좋고,
그거를 이제 요 생수를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병씩은 비우도록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천 포인트 2는 너무 짜지 않게 먹기,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 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염식은 이제 신장 기능 악화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염식, 특히 짠 음식은 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조금 이제 좀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특히 이제 고염식 먹고 나면은 혈압이 좀 오른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조금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고염식도 콩팥에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런 특히 요 탕 종류, 국물 종류, 찌개 종류, 매운 음식, 그리고 요 최근에는 또 김장철이었잖아요. 요 김치나 요 젓갈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그 콩팥으로 이제 또 빠져나가는 그런 단백질이 또 양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 그렇다고 막 뭐 운동하는 선수처럼 뭐 매일 뭐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든지 그러진 마시고, 그냥 내 건강을 그냥 챙기는 몸 보신을 위한 정도의 그런 단백질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포인트 세 번째는,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시도록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 복용 시에는 소염 진통제 이런 셀레브렉스나 뭐 이부프로펜 그런 약들은 조금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진통제 계열은 타이레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감기약을 주의하라고 한 거는, 가끔 요 종합 감기약 성분 중에 그 복합제인데 거기에 이제 요런 소염 진통제 계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 감기약을 복용하려면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장에 해로운 한약이라든지 각종 추출물들을, 일단은 보통은 제 진료실로 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선물 받아서 복용을 한다는데, 그거는 다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콩팥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배설을 하는데, 한약에서 나오는 대사 물질들이 이 콩팥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극단적으로 저는 한약을 드실 거면은 투석할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실전 포인트 네 번째는, 일단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혈액이랑 소변 검사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 콩팥 기능을 의사 선생님들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혹시 단백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그런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를 이제 저희 의사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팥은 증상을 내는 장기가 아니고, 증상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그때는 너무 콩팥이 많이 상해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 신장 상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를 조금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 외래 오면은 소변 보고 나면 변기에 꼭 거품이 있어요. 무조건 신장병인가요? 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일시적인 거품요, 이제 이렇게 소변 보고 거품 생기는 거는, 일시적인 거는 사실은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소변의 속도나 수압뿐만 아니라, 뭐 특히 뭐 아침에 조금 소변이 농축돼 있을 때, 조금 한동안 금식하고 검사할 때, 그럴 때는 좀 소변이 좀 농축돼 있어서 마치 거품료가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요 변기 세정제 때문에도 이렇게 거품료가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품료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품료인지는 감별하는 포인트는,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품료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요 거품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는지, 5분 안에 사라지면은 대부분은 문제될 거품은 아니고, 만약에 5분 뒤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품의 밀도가 마치 맥주 거품 같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빨리 정기 검진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거품이 계속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한 몇 주 동안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결국 거품류가 몸에서 중요한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신호기 때문에, 몸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품류가 있을 때 다리도 혹시 같이 붓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냥 이제 본인의 다리를 한번 눌러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붓종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거품류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계속 다리가 붓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심장병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제 내과적으로 몸이 붓는 원인에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만성 정맥 부전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심장에서 이제 피를 온몸에 다 공급을 다 해주는데, 특히 서 있을 때는 이 심장이 이제 피를 이제 발끝까지 이제 줘야 되는데, 이게 또 피가 또 이제 요 중력을 거슬러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요 정맥 이제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서 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최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분은 조금 아래쪽으로 좀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조금 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하지 정맥류 때문에도 부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내과적으로 또 부을 만한 원인 중에서는 뭐 간이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심장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곱창전골, 뭐 배달 음식, 김치, 라면 이런 거 먹고도 충분히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부종을 인지한 날, 내가 부었다고 인지한 날 혹시 전날에 이런 음식 드시진 않았는지 한번 또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저한테 묻는 거는 또 비타민 섭취는 그렇다면 가능한지, 아까 제가 약은 조금 무분별하게 먹지 말라고, 복용하지 말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비타민 섭취는 대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이외에도 좀 섭취 가능한 안전한 약재 중에서는 오메가3가 있고, 종합 비타민, 뭐 눈에 좋다는 루테인, 관절에 좋다는 콘드로이친은 아직까지는 콩팥에 해롭다는 보고는 없고, 경구용 항생제는 이제 또 복용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검진 받을 때 꼭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는데, 혹시 이때 이제 수면으로 해도 되는지, 콩팥이 조금 안 좋은데 아니면 건강한데 이게 혹시 수면 이런 프로포폴 제제나 마취제가 혹시 콩팥에 안 좋진 않은지를 꼭 물어보시는데, 주사형 마취제, 내시경용 프로포폴은 대개는 콩팥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 소실 우려 때문에 뭐 비수면 내시경 한다는지는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내 콩팥을, 내 신장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하루에 한 페트병 하나 정도 비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너무 짜지 않게 먹기. 뭐 특히 뭐 어르신들은 또 겨울에 또 김장 많이들 하시니까 김장할 때 너무 간 많이 분다고 짜지 않게 먹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 한 번 할 때 이제 그냥 적당히 짜게 드시고, 대신 요런 좀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탕, 찌개, 뭐 젓갈 그런 것만 조금 피해 주셔도 이제 염분 섭취는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을 하고, 꼭 약이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런 콩팥에 조금 안 좋은 약들은 혹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기 검진입니다. 왜냐하면 내 콩팥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그 정기 검진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특히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도만 이제 받는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콩팥 자체는 조용하지만 뭐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평생 함께 잘 갈 수 있으니 네, 꼭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한 콩팥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